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1화. 공심일시 조선의 스승 유연종 작. 헛간에 버려진 스승 야은 전록생. 그토록 찬란한 동방의 강국이었던 고려왕조도 서산에 지는 낙조의 태양처럼 서서히 빛을 잃고 기울어가고 있었다. 왕조 말에는 근 100여 년 동안 몽고의 반식민지로 착취를 당하며 고난과 고통을 겪어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왜구들까지 도처의 연안 해안에 나타나 분탕질을 일삼으며 괴롭히고 있었다. 이제는 몽고의 속박에서 벗어나 옛 고구려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한다며 과감하게 반원 정책을 선언하고 나라를 다잡겠다고 강건한 기계가 넘치던 임금도 사랑하던 왕비 노국공주를 잃고부터는 슬픔을 술로 달래며 암우한 군주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대궐 안에는 희한한 조직이 있었다. 자제위란 임금 경호대였다. 그 경호대를 만든 장본인은 요승 신돈이었다. 난상 끝에 왕비를 잃게 된 임금은 슬픔 때문에 만사를 다 외면하며 밤낮으로 술에 절어 살게 되었다. 원래 천부적인 화가이기도 했던 공민왕은 죽은 왕비 초상을 비단에 그려서 왕비전에 걸어놓고 명복을 빌며 눈물을 흘렸다. 슬픔을 잊고 다시 재기하기를 바라며 용모가 아름다운 궁녀들을 여러 번 갈라드리고 시침토록 했지만 그것도 허사였다.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신도는 어쩔 수 없다며 언제나 취해 사는 임금을 보호하려면 곁에서 시종을 드는 시위병이 있어야 한다며 양반자제들 중에서 20살 이하의 미소년 10명을 뽑아 자제위를 만들었던 것이다. 미소년의 시위대는 머지않아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임금의 총애를 입으려면 자제위 시위들의 눈에 들어야 된다며 황관들이 궁녀들을 부추기고 잘 되도록 해주겠다며 계속 뇌물을 받아 챙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황관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궁녀들을 시켜 아무도 모르게 미소년들을 유혹하게 하고 내연 관계를 맺게 하여 궁안을 어지럽혔다. 그쯤 되자 대궐 안팎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일어나 흘러다니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추문은 공민왕의 계비였던 익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의 아비는 임금이 아니라 자제위 미소년인 홍윤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소문은 점차 확실한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그의 가장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은 자제위를 감독하는 왕의 측근 황관들이었다. 그 소문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그게 문제가 되면 당사자인 홍윤뿐만 아니라 뒤에서 뇌물 챙기며 온갖 비행을 일삼아 온 자신들까지 공범으로 엮여 처단될 건 불을 보듯 뻔해 보였던 것이다. 황관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최만생은 자신이 먼저 손을 써야 한다 생각하고 계략을 실행에 옮겼다. 그날도 임금은 수미정에 나가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취하여 침전으로 들어왔다. 최만생은 임금을 부액하고 온 자제위 위사들을 돌려보내고 자기가 부축하여 침소로 들어왔다. 최만생은 임금의 귀에 대고 급히 밀고 했다. 전하, 큰일 났나이다. 뭐가 말이냐? 궁 안에 괴소문으로만 떠돌던 추문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익비마마께 수태를 시킨 자는 다름 아닌 괴소문? 익비 수태? 임금은 갑자기 술이 확 깨는지 만생의 목통을 죄이며 다시 말해보라고 다그쳤다. 최만생은 덜덜 떨면서 익비와 간통하여 수태를 시킨 자는 홍윤으로 밝혀졌다고 다시 말했다. 그 자는 사실이 밝혀지자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무엄하게도 상감을 내치고 세자를 신앙으로 세워야 한다며 일모를 꾸미고 있다 하오니 속히 그 자와 일당을 잡아들일 수 있도록 명을 내려주소서. 그러자 임금은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을 내렸다. 하지만 임금의 분노는 계속되지 못했다. 너무 취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만생은 임금을 침소에 들도록 시중을 들고 침전을 급히 나왔다. 대궐의 시위대에 전하여 속히 홍윤을 잡아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자제위 숙소인 위소에 누군가 급히 들어와 홍윤을 찾았다. 그의 동료 노선이었다. 홍윤을 복도로 끌어냈다. 왜 그래? 내가 지금 시위대에 다녀온 길인데 이를 보지도 못하고 피해 나왔어. 최만생이 와서 간통죄로 홍윤을 잡으라는 상감의 명이 떨어졌으니 어서 급습을 하라 하고 있더라고. 빨리 피해. 나쁜 자식. 고마워 알려줘서.
나중에 보자. 홍유는 검을 찾아 들고 뛰듯이 복도를 지나 맨 끝방으로 들어갔다. 황관 최만생이 거처하는 방이었다.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